입시를 묻다 피기맘. 자, 수시 콘서트 오늘도 이혜영 소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이제 6평도 끝났고 뭐 수능 한 150일 정도 남아 있고 네. 그다음에 기말고사를 앞두고 있고 우리 재수생들은 뭐 아주 편안하게 수능 공부만 하면 되고 우리 고3 친구들은 머릿속에 아주 복잡한 삶이란 무엇인가 이런 게 느껴질 만한 6평도 그렇죠. 나오고 막 그러니까 시기이고 네. 그다음에 덩달아 2학년 우리 2학년 친구들 네. 1학년 성적 가지고 어떻게 전략을 짜야 될지 이런 거 같이 고민하는 시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 올해 2023 뭐 입시 전체적인 거 하고 그 속에서 수시를 어떻게 할까를 하면서 2학년 친구들도 좀 컨닝해서 들어보면 득이 될 만한 네. 건데 오늘은 대상층을 수능이 아주 강한 친구들, 수능이 1, 2등급인 친구들을 위한 수시 전략 어떻게 갈 것이냐 네. 여기에다 초점을 좀 둬서 네.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제목도 제가 2023에서 24까지 대학 입시 수능 강좌는 어떻게 움직일 것이냐. 예. 근데 여기도 이제 2022 결과를 참고해서 네. 왜냐하면 이게 이제 온전히 우리 올해 고3 내년 고2 친구들이 대학 갈 거는 이걸로 이미 정해진 거야. 네. 그 변화가 몇 가지가 두 개의 메인 변화가 있었죠. 네. 하나가 정시가 40%로 는 거. 그 다음이 또 한 가지가 수능 통합 수능이 이루어진 거. 네. 그 두 가지가 이제 다 돼서 처음 발표된 입시 결과에서 네. 얘를 참고 삼아 자기의 전략을 짜야 된다. 네. 서울대 상위권 학과를 보면은 여기 지균, 여기 좀 빨간색 네네. 비슷한 게 지역균형, 예. 그다음에 여기 초록색이 학종, 그리고 이쪽이 정시입니다. 네. 세 개를 제가 이렇게 네. 비교해 보려고 늘어놨어요. 서울대 의대는 비교할 게 없어. 다 1등 하면 돼요. 여기도 1.0, 여기도 1.1, 그다음이 정시도 198, 뭐 이러니까 일단 이거는 그냥 뭐 다 1등 하면 된다. 네. 이게 전략이고. 네. 근데 지규는 의대나 뭐 낮은 과나 전부 다 1등급 초반이야. 당연하죠. 이게 네. 일반고 1등들만 모여서 네. 경쟁하는 거니까. 예. 그래서 지규는 이미 3학년이든 2학년이든 누가 갈지 거의 확정이 돼 있는 상태이고 자기가 지균을 할 건지 말 건지 뭐 고민해서 결정하면 될 문제인 네.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학종인데 문제는 네. 학종이죠. 학종이 요번에 그 2022학년도 입시 결과를 분석해 보면 가장 변동폭이 컸던 게 학종입니다. 왜냐하면 인원이 너무 적은 거죠. 40%를 맞춰야 되니까 네. 인원이 감소하면서 근데 이제 서울대 입장에서 원래 서울대가 유지했던 학종에서의 포트폴리오가 있는 거야. 왜냐하면 서울대는 학종 하나로 통합하면서 특기 전형도 없고 뭐 실기 전형도 없어졌기 때문에 몽땅 학종으로 뽑아야 되는데 여기에 고등학교 종류가 너무 많은 거예요. 영재고도 있고 과고도 있고 외고도 있고 일반고도 있고 자사고도 있고 예. 심지어는 외국에서 졸업한 애들도 여기서 뽑아야 되고 그러니까 특례 12년짜리들 아니면 여기서 뽑아야 돼요. 그게 다 학종에 몰려있고 그렇죠. 검정고시도 뽑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서울대 입장에서 이제 이게 인원이 좀 있을 때는 우리가 배분해 주는 게 쉽잖아. 네. 예를 들면 우리가 소양강 호수를 갖고 있는 강원도지사면 가뭄때라도 예. 물을 춘천에도 공급하고 네. 여기도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너무 가물어가지고 물이 없어. 이제 문제가 심각한 말랐네, 거죠. 진짜. 근데 우선순위를 이제 해야 되는 거야. 옛날에 그 정원이 좀 많을 때는 네. 우선순위가 필요 없이 골고루 분배가 된 건데 네. 지금 이제 우선순위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일반고 합격생 비율이 극단적으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나와 있는 네. 고교 유형별 인원은 그 서울대가 발표한 건데 일반고가 일반고하고 자공고 자립형 공립 사실 일반고죠. 네. 두 개를 합하면은 477명입니다. 문이과 합해가지고 네. 자사고가 264명, 영재학교가 304명이야. 사실 좀 과하긴 하죠. 저는 이 영재학교 뽑는 인원이 너무 많다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근데 서울대 입장에서 고민을 많이 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영재학교는 국가 정책으로 네. 이공계를 육성한다고 만들어 놨는데 서울대가 안 뽑으면 그러니까 이제 이걸 줄이기는 어려운 거예요.
그다음에 과고도 있잖아. 과고가 115명. 그다음에 외고가 213명, 국제고가 48명인데 외고 국제고는 또 어디에서 뽑아야 돼요? 스페인어과, 그렇죠. 불어과, 뭐 어문 계열은 당연히 그걸 전공한 친구가 이어서 공부하는 게 훨씬 학종의 취지에 맞죠. 그렇죠. 학업 역량을 발휘할 수 있고 그런 측면에서 특정 학과에 그 어문 계열 위주로 외고 애들 오는 걸 막을 수는 없어. 그러다 보니까 일반고의 TO는 점점 줄어드는 거죠. 그러니까 비례로 감소하면서 가장 피해를 보는 건 일반고가 돼버린 구조가 된 거죠. 그래서 학종 어쨌든 결과를 보면 이렇게 보시면 더 용이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컴퓨터공학은 1.66 50%고 70%가 1.98이야. 근데 경영은 1.76에 2.15야. 70% 컷이요. 70% 컷이 2.15야. 아, 그럼 뭘 생각하면 돼요? 아, 외고 애들이 많구나. 그러니까 내신이 나쁜 애들이 많구나. 내신이 나쁜 학교 애들이 많구나.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일반고가 좀 적겠구나. 그 수학교육, 이제 수리과학부. 딱 냄새가 나죠. 평균 50%도 3.1, 70%도 3.1이야. 그러면 누가 압도적으로 많다? 과고 애들이 압도적으로 많다. 왜냐면 영재고는 내신 등급이 없어서 여기 발표가 안 됩니다. 근데 사실은 제일 많은 게 영재고겠지. 그것까지 사실 합치면 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수학과는 게... 일반고에서는 못 가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셔도 무방할 것 같아요. 그 여기 밑에도 보면은 농경제사회 2.78, 3.27. 아, 여기도 외고나 자사고 애들이 좀 많겠구나. 경제학과잖아. 농자가 있긴 하지만 경제죠. 그러니까 이제 경영경제 가고 싶었던 친구들 중에 그게 너무 세니까 부담돼서 낮추면 농경제 가는 거지. 그런 구조여서 서울대 성적 분석은 다른 학교 분석하고 좀 달리 봐야 된다. 그래도 이제 일반고에서 내가 2.3등급이야. 서울대 다 2등급이면 가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곤란하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정시를 보니까 정시가 이제 늘어나기 시작한 거잖아요. 통합도 됐고. 그래서 보면 일단 수학은 거의 다 1등급입니다. 여기 지금 사회학과 사회학과 맞죠? 사회학과 하나가 2등급인데 그 2등급도 95%야. 그다음에 국어가 몽땅 1등급입니다. 와, 그 어려웠다는 국어에서. 서울대는 수학의 반영 비중과 국어의 반영 비중의 차이가 그렇게 안 커. 국어가 100%고 수학은 120%니까 크지 않은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국어 수학은 거의 1등급이 점령을 했고 탐구는 대신에 몽땅 2야. 탐구가 1인 데는 솔직히 의대, 경영은 사실 이게 뭐 1이긴 하지만 96이니까. 그 다음이 여기 하나가 또 무슨 과요? 사회교육? 사회교육인가요? 네, 사회교육. 요거 정도 빼고는 몽땅 다 2입니다. 문과든 이과든. 이거는 왜? 탐구의 1등급 따는 게 국어 수학보다 어려워요. 왜냐면 이게 1등급이 문과 따로 이과 따로 카운팅이 되니까 거기다 두 과목 평균이잖아. 그러니까 둘 다 잘하는 친구가 별로 없는 거야. 예를 들면 물리 계열을 잘하는 남학생이 있어요. 그러면 물리원은 1등급을 받는데 예를 들면 내가 생물을 선택했어. 투를. 그러면 그거는 3등급 나와. 평균 2야. 그 다음에 이제 문과 친구들도 둘 다 잘 보는 경우는 흔치 않은 거야. 사회문화랑 생활윤리 같은 거 보게 되면 한 개 틀리면 2나 3으로 떨어지는 하나 삐끗하게 수도 있고 그렇다고 그러면 세계사를 했는데 너무 어려워서 망했어. 이러면 또 안 되는 거야. 그래서 탐구는 100분위가 낮게 나오는 경향성이 있다는 걸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상위권이에요. 이게 참 제가 이거 구분하면서 제목을 뭘로 해야 되나. 서울대인데 중하위권이라고. 이제 완전히 달라집니다. 서울대 아까 상위권 학과들은 자 지균도 보면은 1.5 넘는 데가 가끔 나타나고요. 그래도 사실 지균은 어쨌든 1등급은 다 들어가야 돼. 그 다음에 이제 학종은 거의 비슷해요. 3자가 좀 많아졌다는 거 빼고 나면. 근데 이제 여기 정시에서 확 달라지죠. 뭐가 있냐면 국어에서 2가 막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수학은 어떤 형태로든 2를 걸치고 있어. 왜냐면 수학 1등급이 작년에 18,000명이었으니까 서울대까지는 1등급 나오는 게 맞죠. 근데 국어가 2가 이제 보이기 시작을 하고 사탐, 과탐은 3이 반 정도를 차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확실히 이제 성적이 떨어져 가고 있는 게 보이죠. 그래서
서울대를 노리는 친구들, 특히 일반고 친구들한테 저는 간곡히 조언을 드리고 싶은 게 수능을 아주 못해. 그런 경우는 어쩔 수 없이 학종에 몰빵을 해야 되겠지만 자기 이제 그 수능 모의고사 지수하고 이 학종 지수하고를 비교해 봐서 수능 지수가 나쁘지 않다라고 하면 일반적인 학종하고 정시하고를 좀 동시에 노려보는 전략도 필요한 측면이 있다. 그다음에 이제 그 3학년의 경우는 이과 친구들은 툴을 해야 되잖아요. 툴을 해야 되니까 나는 툴을 안 해서 서울대 정시는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문과도 있고 실제로는 여기는 지금 자유전공학부라고 있잖아요. 이 자유전공학부가 정시 컷이 무지하게 높았어요. 왜냐하면 원을 한 친구들이 이과인데 서울대를 갈 수 있는 유일한 과인 거고 그 다음에 가가지고 복수 전공 내지는 아예 전공 자체를 전기 전자를 해도 되고 기계를 해도 되니까 그래서 올해도 그 경향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원이라고 서울대 이과 못 간다 생각하지 말고 뭐 길은 있다. 그까지를 생각해 두시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서울대가 이렇습니다. 그 서울대 이제 많이 간 학교를 우리가 이제 이렇게 찾아보면 뭐 언론사들이 많이 보도하니까 저도 언론에서 나온 거 그대로 인용을 했습니다. 일단 여기에는 특목고는 뺐어요. 특목고는 뭐 압도적으로 수시가 많으니까. 근데 특목고를 제외하고 보면은 서울대 많이 간 학교가 1등이 외대부고 제가 가리려고 애는 썼는데 다 보이네. 학종 블라인드랑 비슷해요. 블라인드를 했지만 보인다. 다 보인다. 보면 보인다. 그래서 외대부고가 수시가 36명에 정시가 41명. 그러니까 외대부고도 이제 정시로 간 친구가 더 많아진 거죠. 그리고 하나고는 완전 수시 학교잖아요. 그러니까 수시가 41명인데 정시가 3명밖에 없는 거고 이게 저 하나고가 제일 많이 갈 때 65명까지 갔으니까 이거는 어쩔 수 없죠. 학종이 줄어들면서 점점 줄어들 가능성이 있지. 하나고가 요즘 고민이 제일 많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 다음이 이제 세화고 완전 정시 학교죠. 수시로 6명에 정시로 31. 휘문이 3대 26. 상상고. 우리 세다고 하는 학종 1등이라고 1타라고 불리웠던 상상고마저도 완전 이제 정시파로 돈 거죠. 서울대 8에 정시가 23명이야. 물론 이제 세화, 휘문, 상사는 이과 애들은 일단 서울대 가는데 별 관심이 없는 거예요. 의대가 목표이기 때문에. 그래서 준 것도 있지만 문과만으로 쳐도 확 준 거죠. 그다음 민사고는 수시 학교잖아. 어쩔 수 없어. 그래서 23대 2고 중동도 자사고긴 하지만 정시 편향이 강하게 보이죠. 낙생고 마찬가지고 보인고도 송파에 있는 자사고임에도 불구하고 7대 14. 북일고 여전히 학종을 중시하는 자사고죠. 천안에 있는 여기 14대 7. 창문이 10대 10. 화성고 경기도 화성시에 있는 비평준이죠. 경기도에서 누구나 갈 수 있는 여기 뭐 100% 정시입니다. 19명. 난 부럽지 않지. 여기가 그 자공고인가요? 그러면 아니요. 그냥 비평준 일반고. 일반고인데 선발을 하는 일반고. 그렇죠. 경기도. 요렇게 경기 남부에 있고 북부에는 운정고라고 있잖아요. 거의 두 개 보면은 경기도 나름에서 이제 특목 자사 지향하지 않고 뭐 노리는 친구들이 가는. 그래서 보면은 인천 하늘고 완전 학종형 고등학교죠. 그 다음이 요 정도를 제외하고 나면 10명 이상을 수시로 보낸 학교가 확 줄은 거죠. 없어. 왜냐면 서울대 입장에서도 한 학교한테 이렇게 몰빵해서 뽑을 여지가 별로 없는 거야. 인원이 너무 줄어서. 그러니까 이제 서울대 가는 방법도 이렇게 상위권 고등학교들은 뭘 늘리고 있는 거냐면 정시로 가는 인원을 늘려야 돼. 그래서 이제 수능을 계속 강조하는 모드로 가야지 서울대 늘어날 확률이 높다. 이미 그렇게 강조를 하고 있겠네요. 이미 저 학교 뭐 우리 화성고는 잘 아시겠지만 애초에 입학할 때부터 우리는 정시학교라고 공공연히 뭐 저는 맞는 지적이다라고 봅니다. 그다음에 연대입니다. 연대도 제가 해봤어요. 연대는 의대는 일단 제외했어요. 약대가 처음이라 한번 분석을 해봤는데 연대
교과 전형 약대가 1.2, 1.3 정도였고 학종은 공개하지 않았어. 네. 그 다음에 이제 정시가 수학만 1등급. 네. 98이면 2개 틀린 겁니다. 90 아까 우리 네, 지난번 네, 봤던 네, 걸로 네. 치면은 100점이 2,700명 나왔고 한 개 틀린 게 96점인데 6천 몇 명이었잖아요. 이건 2개 틀린 겁니다. 네. 92점. 예. 거기가 98%였고 거기까지가 이제 대략 1등급에서 네, 2개 네. 틀린 거. 그다음에 국어하고 탐구는 2등급이야. 뭐 이거 자기는 억울하다고 하지만 우리 네. 수능 최저에 95.5면 탈락입니다. 그러니까 약대가 정시에서 되게 낮은 경향성을 보이는 건 여실히 알 수 있고. 네. 자, 우리 우선 교과 전형 보면 다 1등급이죠. 2등급이 시스템 생물학과가 70%컷이 2.04. 그 다음에 식품 영양이 2.2, 2.2. 요 정도가 이제 그 교과 전형에서 2등급이 보이는 거고 나머지는 몽땅 1이야. 그러니까 확실히 서울대 직윤보다는 조금 떨어지긴 하나 여전히 1등급은 받아야 돼. 네. 그리고 이 교과 전형은 문제가 서울대 직윤처럼 순수한 교과 전형은 아닌 거죠. 왜냐하면 1단계에서 5배수나 뽑은 다음에 그 전 세계에서 제일 어렵다는 면접을 보는 거예요. 그것도 수능 전에 봤어, 작년에. 수능 거의 한달 그냥 전에. 학종 같은. 또 면접 전형이라고 봐요. 면접 논술이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뭐냐면 연대가 또 좋아하는 게 논술이잖아. 예. 근데 논술은 글로 쓰는 거고 이 면접은 거의 논술급인데 그걸 말로 해야 돼. 그러니까 제시문. 그렇죠. 제시문 엄청 어려운 제시문이 들어가 있고 그거를 말로 표현을 해야 되니까 사실 논술보다 더 어려운 거고 그러니까 오늘 우리 주제에 나오는 수능이 1, 2등급인 친구들은 이거를 원서 내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수능 전에 끝나니까. 그러네요. 학종도 보면은 서울대보다 연대가 훨씬 낮아요. 컷이. 교과 전형은 서울대보다 높고 아니, 서울대보다 낮고 학종은 서울대보다 높아 컷이. 이게 일반고가 많다는 왠지. 그렇죠. 왜냐하면 연대는 특히 이과 쪽은 영재고 과고가 오고 싶지 않아. 별로 없는 거야. 그들이. 별로 없는 거고. 학교는 마음이 있지만. 그래서 이제 이런 거죠. 영재고는 하위권 애들 일부가 오는 거고 과고는 중위권 애들이 오는데 중하위권이 오는데 하위권은 뽑고 싶지 않은 거죠, 연대가. 중위권 애들을 뽑아놓으면 카이스트 가거나 서울대로 빠지거나 그래서 실제로 등록한 애가 많지 않은 거야. 그래서 40명밖에 안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외고는 여전히 120명을 부과하고 있죠. 그리고 자사고도 별로 없어. 왜냐하면 연대가 뽑고 싶은 뭐 유명한 상상고, 민사고, 하나고, 외대부고 이런 학교에 서울대도 내고 연대도 냈던 친구들은 대부분 서울대가 붙거나 뭐 아니면 정시로 간다고 1차 통과해놓고 면접 보러 안 하거나 이런 구조가 돼서 일반고 비율이 53.3%입니다. 근데 인원은 343명밖에 안 돼요. 아까 우리 서울대가 서울대 인원이 일반고가 477명이었잖아요. 그 정도로 연대가 학종 인원을 감소시킨 거죠. 정시를 늘려야 되니까. 그래서 연대 학종은 실제로는 영재고는 가고 싶지 않고 과고도 가기 쉽지 않고 자사고도 쉽지 않고 일반고도 만만치 않은 전형이 돼버린 거죠. 파이 자체가 적으니까. 그렇게 되는 게 이제 학종의 운명이 된 거고 정시는 일단 수학은 그래도 얼추 1등급 대부분 98%니까 92점짜리들이 많죠. 99가 96이고 그 다음에 이제 국어는 일단 애초에 다 2등급이에요. 그리고 탐구도 다 2등급이야. 근데 연대가 국어가 3등급이 탐구보다 훨씬 많잖아요. 이유가 뭐냐면 탐구 반영 비중이 이과에서는 150%니까 가산점이 있어서 훨씬 높은 거죠. 그래 이제 문과는 뭐 반영 비중이 낮지만 문과는 반밖에 반영 안 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경향을 보이는 게 확실히 국어가 약했던 애들이 연대로 쏠림을 좀 보였고 연대가 영어 감점이 5점이나 되잖아요. 근데 영어 등급이 2등급이 거의 반 정도 됩니다. 거의 반. 그러니까 이제 연대 커트라인이 생각보다 높게 형성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이제 오늘 저희가 방송하는 주 대상인 1, 2등급 친구.
올일이면은 사실 서울대, 연대, 고대를 걱정할 이유는 없죠. 의대를 걱정해야 되는 거고 1등급이다. 네. 그러면 전제가 일단 수학은 1인데 나머지가 2인 친구들 미치고 팔짝 뛰는 이게 쉽게 안 올라가. 국어 쉽게 안 올라가. 네, 네. 뭐 이런 친구들은 수시 내고 정시 낼 때 반드시 이거를 비교해가지고 내가 연대는 우습게 갈 수 있네? 학종에 그렇게 목을 안 매도 되겠네? 네. 예를 들면 내가 연대 신소재공학을 가려고 해. 근데 내신이 2.2등급이야. 2.2면은 나쁘지 않은 거잖아요. 네. 2.2등급인데 수능 봤더니 수학은 1이 나왔는데 탐구가 2등급이고 국어는 막 2, 3을 왔다 갔다 해. 여기 지금 보면 작년으로 89잖아요. 2등급 꼴찌지. 네. 그럼 정시도 잘하면 되겠네. 영어도 더군다나 2등급이 5점 감점이나 있었는데. 네. 이제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서 내가 어떻게 움직일지를 판단해야 된다. 그리고 특히 지금 2학년인 친구들은 1학년까지 성적과 비교해서 2학년 때 학습 배분을 매우 잘해야 됩니다. 특히 수능이 1, 2등급에 있는 친구들은 내신과 수능의 학습 비율을 1대1 정도 가까이 가져가야 된다. 그런 걸 우리가 이걸 통해 알 수 있고요. 고대는 연대와 반대의 경우를 보입니다. 자, 고대 교과 전형은 일단 여기서 뺐어요. 왜 뺐냐 하면 고대 교과 전형은 수능이 1, 2등급인 친구들은 내면 안 되는 거야. 왜냐하면 면접도 없어요. 완전 납치야. 원서만 내면 잡혀갈 수 있어. 네. 그래서 여러분 머릿속에 고대 아예 지워라. 고대 교과는 아예 지워. 그래서 애초에 표 만들 때도 없었어요. 네. 학종 보면은 연대와 비슷하죠. 예. 근데 여기는 일반고가 40%밖에 안 돼. 그리고 자사고 비율이 꽤 높아요. 그리고 영재고는 비슷하고 근데 과고가 좀 많아요. 근데 요거는 어떤 경향이 보이냐 하면 과고 친구들이 연대 고대를 동시에 붙으면 고대 가는 학생이 훨씬 많아요. 왜냐면 우리가 전통적으로 공대 하면은 한양공대, 고대공대 이런 말은 있었는데 연대공대는 사실 없었거든. 근데 이제 과거 애들 입장에서는 연대가 약간 문과 색깔이고 선배들 보더라도 뭐 이제 그 연대 이과 나온 친구들은 뭐 공무원이 되거나 변리사가 되거나 이렇게 된 친구들이 많고 오히려 이제 그렇게 공부하는 건 고대가 많다. 그게 과거 학생들 생각이더라고요. 제가 만나본 친구들 보면. 그래서 여기는 104명이고 연대는 이거보다 훨씬 적죠. 그다음에 외고, 국제고도 340명이야. 연대보다 2배 정도 돼요. 그러다 보니 일반고 비율은 조금 떨어지는 추세를 보이는데 절대 인원으로는 한 700명, 800명 가까이 됩니다. 한 700명 넘는 거야. 그래서 절대 인원은 연대보다 훨씬 많아요. 훨씬 많네요. 그게 이제 학종을 엄청 연대가 줄여놨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연대랑 고대랑 정시 40%는 똑같은데 왜 이렇게 학종이 연대가 적을까요? 연대가 논술로 돈 벌려고. 학종보다 논술이 훨씬 많아요. 논술이 많구나. 그래서 그 학종, 고대는 이걸 학종으로 다 몰아놨는데 연대는 그걸 반을 쪼개가지고 논술로 보낸 것이. 뭐 경쟁률 뭐 50대 1, 60대 1. 그래서 학종이 쩔어. 그지 연대는 멸종된 거예요. 네. 그래서 정시 보면은 연대하고는 뭐가 다르냐면 자, 우리 고대 친구들은 수학이 1인 건 얼추 비슷해요. 1을 뭐 퍼펙트는 아니에요. 뭐 반도체가 1개 틀린 거고 남은 여긴 2개 틀린 거. 그다음에 이제 턱걸이인 애들은 3개 틀린, 4개 틀린, 3개 틀린 거 이렇게 분산이 돼 있는데 그 국어가 2등급이 압도적으로 많죠. 그리고 탐구는 3등급이 훨씬 많아요. 이유가 뭐다? 탐구 반영 비중이 연대는 가산점을 50% 이과를 줬는데 고대는 가산점이 없어요. 그러니까 탐구 망하면 연고대 중에 본능적으로 고대를 내게 돼 있어. 그리고 고대는 영어 감점이 3점밖에 안 되죠. 그러니까 2등급이 압도적으로 더 많아요. 평균이니까. 그래서 고대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고대는 연고대는 서울대, 연대, 고대는 수학은 대충 1에서 막았어. 그 다음에 서울대는 국어도 1이 많아. 근데 연대는 국어 2, 과탐도 2가 주야. 근데 과탐을 조금 더 잘 본 친구가 있어, 이과는. 근데 고대는 반대로 국어가 2고 탐구가 3인 애들이 훨씬 많다. 뭐 그리고 기본적으로 작년 영어가 어려웠기 때문에 2등급들인 줄비하게 붙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이제 고대
고대를 갈지 말지를 결정할 때 이걸 네. 좀 비교해서 보면 되고 사실 고대는 학종이 좀 여유가 있기 때문에 그 우리 수능 1, 2등급에 해당되는 친구들한테 되게 중요한 학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수시에 6장을 내야 되는데 네. 고대 1단계 합격을 해놓고 네. 정시 채점 해봐서 수시로 고대 면접을 보러 갈지 네. 연대 아니 저기 정시로 서울대 연고대 이상을 노려야 될 건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네. 보험용으로 의미가 있는 학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건 납치가 아니니까 그렇지. 고대학종은. 포기할 수 있으니까.